1980년 7월 31일 아침 최기하 대통령이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 대통령이 이날부터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는 보고를 이미 받았던 나는 웬일로 부르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부재중의 일과 관련해 당부하실 일이라도 있는 것이겠지 하고 짐작했을 뿐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 대통령은 자주 나를 찾으시곤 했는데 회의 참석하라는 연락이 아닌 경우 용건을 알려주는 일은 없었다. 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도 독대를 위해 사람을 부르면서 미리 용건을 알려주는 경우는 없다. 10시경 최 대통령은 내가 대기하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오더니 나를 가까운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다. 배석자가 없는 독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겪은 탓에 나는 특별히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날 최 대통령의 호출은 일상적 부름처럼 그렇게 온 것이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처음 꺼낸 얘기도 당신의 여름휴가 계획이었다. 강원도에 가서 한 닷새, 경주에 가서 한 닷새, 대통령의 휴양지인 저도에 가서 한 닷새 쉬겠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전 사령관, 내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오. 그 어른은 평소 나를 전 사령관이라고 칭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얼굴 표정에도 다정함이 배어나와 있었다. 마치 큰형님이 막내에게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최 대통령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하에게도 늘 경어를 쓰시는 듯 했다. 최 대통령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도 특별히 표정이 달라지거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순간 휴가를 떠나는 날 나를 찾으신 까닭이 따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 대통령은 뜸을 들이듯 잠시 끊었던 말씀을 이어갔다. 전 사령관,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기가 새면 큰일 납니다. 국군이 좌우되는 일이니까. 나는 처음 기가 새면이라는 말씀을 하실 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언뜻 알아듣지 못했다. 국군이 좌우되는 일이라고 하셨을 때에야 그 기가 샌다의 그 기가 청기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최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자신의 최고의 책무라고 여기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도 이런 식의 평범치 않은 어휘를 구사하는 경우를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기가 샌다는 것은 천기가 누설된다는 말이 아니던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깊이 빨았던 담배 연기가 그 어른의 코로 뿜어져 나왔다. 애연가였던 최 대통령은 늘 줄담배였다. 적당히 피우다가 끄는 일이 없었고 거의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우셨다. 최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을 때에는 늘 이 어른은 참 담배를 맛있게 피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또 담뱃재를 그때그때 털지 않아 길게 매달린 재가 그 어른의 옷자락이나 탁자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내가 조마조마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용케도 그런 실수를 하는 일은 없었다. 아슬아슬해질 때면 때마침 재를 터는 것이다. 천기라는 말씀을 하면서도 최 대통령의 목소리는 늘상 들려주던 그 어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 사령관, 미안하지만 중책을 맡을 준비를 해주어야겠소. 나는 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중책이라니 무슨 직책과 임무를 나에게 맡기겠다는 것일까? 지금 맡고 있는 보안사령관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라면 어떤 자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도통 어림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카카,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과분하게 생각하고 힘이 드는데 또 무슨 중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최 대통령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미리 준비한 문안을 낭독하듯 설명조로 말씀해 나가셨다. 11.6 사태 이후 황망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직을 물러날 결심을 했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봤는데 이 난세를 극복해 나갈 사람은 전 사령관뿐이요. 최 대통령은 손으로 자신의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11.6 이후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뿐이었어.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데 사회는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 나라 걱정에 잠조차 이룰 수 없어. 이대로 혼란이 계속된다면 김일성에게 나라를 뺏길까 걱정이요. 나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감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미 결심이 끝난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다. 사람이 뜻밖의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할 말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 어른이 나에 대해 뭔가 못마땅해 하시는 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씀드렸다. 카카, 제가 카카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군으로 돌아가도 되고 옷을 벗어도 되니 좀 더 유능한 사람에게 제 자리를 맡기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 가셔야.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 대통령이 내 말을 끊고 다시 설득조로 말씀을 이어가셨다.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전 사령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요. 내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알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같습디다. 몇몇 군 출신 인사들이 있지만 난국을 앞장서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전 사령관뿐이라고 합디다. 카카, 저는 오직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군밖에 모릅니다. 군 이외에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너무 모릅니다. 나는 군마저도 모르오, 전 사령관. 카카, 군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서열의 사회이고 서열이 곧 원칙입니다. 제 위에는 유능한 군 선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카카께서 오늘 제기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사령관, 잘 들으시오.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국가위기인 이 시기에 내 후임으로는 전 사령관이 적임자인 것 같소. 다시 말하지만 요즘의 난국을 수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 장군밖에 없다고 생각하오. 하늘의 뜻이니 받아들이도록 하시오. 내 진심이니까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이니까 절대 비밀을 지키시오. 나는 오늘부터 보름 정도 설악산, 경주, 진해 등을 다녀올 테니 그동안 잘 생각해서 내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판단이고 내 선택인 만큼 사양하지 말고 내가 권유하는 대로 해주면 이 나라가 위기와 불행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지금 전 사령관에게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절대로 기가 세면 안 되니 철저하게 혼자 구상을 좀 해보시오. 내가 돌아오면 그때 발표를 합시다. 그동안 최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건의도 올리고 지시를 받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어른이 자신의 생각을 이날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경우는 없었다. 더욱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통 일인가? 이 어른이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무슨 일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다시 말씀드렸다. 카카, 지금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도 카카의 통치 아래 나아져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직무 수행 중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지적해 주시면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래도 전 사령관, 그런 게 전혀 아니오. 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나도 망고풍상 다 겪은 사람이오. 더 긴 얘기할 것 없이 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려봐야 같은 얘기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카, 저는 오늘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십시오. 카카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저는 서울을 잘 지키겠습니다. 최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나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씀하셨다. 내가 한 보름 시간을 주는 것이니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구상을 잘 해두도록 하시오. 내가 일어서면서 다시 여쭙다. 카카, 대체 저 같은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러십니까? 그 어른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게 많지, 전사령관. 나는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물러나왔다. 최규하 대통령은 7월 31일 아침 나를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7월 30일 저녁 청와대에서 김정열 전 국방장관을 장시간에 걸쳐 접견했다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됐다. 기록에 의하면 최 대통령과 김 장관은 단둘이서 오후 6시부터 밤 11시 15분까지 장장 5시간 15분간 면담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 대통령은 김정열 장관과 면담한 지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를 접견하신 셈이다. 최 대통령과 김정열 장군은 전부터 교분이 두터웠다고 알려져 있다. 자유당 마지막 내각에서 김 장군이 국방장관일 때 최 대통령은 외무차관을 지냈다. 공직사회에서의 관계를 떠나서도 두 분은 연배가 비슷하기도 해서 평소 서로 말씀을 편하게 나누는 사이라는 것이다. 최 대통령은 사교의 범위가 넓지 않고 딱히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세상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최 대통령이 국무총리 시절 그리고 12.6 이후 대통령이 되신 후 김정열 장관과 자주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날 단독으로 만난 두 분이 5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관해서는 두 분 스스로가 밝히신 적이 없고 또 이미 자꾸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도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다. 최 대통령이 김정열 장관을 만난 바로 다음 날 나를 불러서 사임 의사를 밝힌 사실이 훗날 알려지면서 내가 또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최 대통령과 교분이 있는 김 장관을 앞세워 최 대통령에게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억측이 그럴싸하게 떠돌았다고 한다. 내가 임기 만료 전해인 1987년 김정열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는데 김 장관이 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유해 성사시킨 데 대한 보답이라는 추측까지 덧붙여졌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날 두 분의 회동이 최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최 대통령은 그 즈음 이미 사임할 뜻과 자신의 후임으로 나를 작정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다. 첫째로 누가 면담을 제의했느냐 하는 문제다. 그 자리의 주제가 대통령의 사임과 그 후임자 선정 문제였다면 김정열 장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 대통령 자신이 구군이 걸린 문제, 청기라고 표현한 그러한 문제를 그 어느 누가 감히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만나 그 면전에서 하야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대통령에게 접견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자에게 권력을 내놓고 물러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최 대통령이 이미 결심을 굳히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속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김정열 장관을 부르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측일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 대통령이 김정열 장관을 부르실 때에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김 장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최 대통령과 김 장관의 면담이 끝난 시간은 7월 30일 밤 11시가 지난 시간이었고 바로 다음 날 날이 새자 바로 나에게 들어오라는 연락을 주셨다. 대통령직의 사임과 그 후임자 선정이라는 그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김정열 장관의 건의를 받고 비로소 결심을 했다면 그러한 과정이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밤을 꼬박 새우며 심사숙고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구군이 걸린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 대통령 그 어른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고 결심이 느려서 돌다리를 두들겨보고도 건너지 못하는 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분 아닌가.